섹션 두 번째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는 출제 빈도가 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빈도수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항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필기를 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나만의 노트를 만드셔서 정리를 하셔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핵심 포인트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요소도 알아야 되고 그 요소를 표현하는 원리를 아셔야 되고요. 형태에 대한 분류와 특징, 여러 가지 형과 형태가 등장하는데 형과 형태가 어떤 각각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분류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형태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단순히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디자인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나타내는지, 어떤 변수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형태의 심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디자인의 요소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요소는 요 네 가지 요소 아셔야 되는데 요 네 가지 요소 중에서도 특히 요 세 개까지 개념 요소, 시각 요소, 상관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하시고 그 세 가지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디자인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면 조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며 내용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요소로 구분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고 내용적인 요소는 디자인하는 대상의 목적, 용도, 기능, 의미 등이 있다. 형식적인 요소에는 형태, 색, 질감 등이 있고 기본적인 디자인 원리이며 개념 요소, 시각 요소, 상관 요소, 실제 요소로 구분된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개념 요소, 시각 요소, 상관 요소에 관련된 각각 특징들과 어떤 것들이 이 요소 안에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개념 요소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점, 선, 면, 입체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되겠죠. 개념 요소라고 합니다. 점, 선, 면, 입체. 시각 요소는 이 점선면이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태. 이 개념 요소 점선면도 우리 눈에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 디자인의 요소를 얘기할 때는 점선면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실제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개념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요소에는 형, 삼각형, 사각형 이런 형, 그리고 그걸 이루는 형태, 3차원적인 형태를 얘기하고 크기, 색, 질감, 빛, 뭐 양감 이런 것들이 시각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관 요소는 방향감, 위치감, 공간감, 중량감 이런 것들이 상관 요소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각각 요소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외워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개념 요소에 대한 부분. 자, 개념 요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선면도 다 눈에 보이니까 시각 요소 아닌가요? 하겠지만 디자인 분류를 보면은 개념 요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존재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점선면 입체의 개념 요소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점점점점점점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선으로 인식되는 거, 선이 아닌데 선으로 인식되는 거, 점이 아닌데 점으로 인식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개념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점이다, 선이다, 면이다 이렇게 구분지을 수도 없는 것들이 다 개념 요소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점에 대한 부분, 가장 작은 단위, 최소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태를 지각하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점이다. 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위치만 존재한다. 자, 만약에 얼굴에 점이 있어요. 자, 점이 있다면 점이 어디 있을까? 뭐 여기 볼에 점이 있다. 자, 점이 있는데 이만한 것도 점일 수도 있고 이만한 것도 점일 수도 있고
점의 크기는 각각 다를 수 있죠. 점이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 요소는 아니지만 그냥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이만해도 점이고 요만해도 점이고 점의 크기를 몇 cm 이상은 점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그 대신 위치, 자, 입 옆에 점이 있어요. 이마에 점이 있어요. 어느 좌표값은 잡을 수 있잖아요. 어느 영역 안에서. 그래서 위치는 존재한다. 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위치는 존재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은 선의 양끝, 선이 있으면 양끝에도 존재하고 선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도 존재하고 선의 굴절이나 면과 선의 교차 이런 데서도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크기의 점이라도 놓이는 면 또는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면 또는 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넓은 영역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영역에 요만하게 있으면 점, 그리고 만약에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정도 크기도 뭐 1m가 되는 거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하나의 면처럼 1m짜리 면처럼 보이겠지만 운동장 같이 넓은 공간에 1m짜리 점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얘는 면이 아니라 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간이나 뭐 전체적인 넓이 뭐 이런 것들 부피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면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점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은 원형으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지만 뭐 삼각형, 사각형, 불규칙한 형 뭐 이런 것들도 다 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도 얘가 점으로 보이게끔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꼭 동그라미만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체의 크기도 작다면 점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입체여도 그게 전체적인 사이즈, 전체적인 공간의 넓이 이런 거에 따라서 점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이 크면 면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보면 사각형 안에 작은 원, 얘는 점으로 보통 인식되고 사각형 안에 큰 원, 이런 거는 점이라 보다는 어떻게 보면 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상대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은 점이 이동하면서 이루는 흔적이나 궤적을 얘기한다. 아까 점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있으면 얘가 선으로 느끼고, 포토샵 좀 하신 분들은 스페이싱 기능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그려놓고서 요 스페이싱을 보면 25%로 되어 있으면 이게 선처럼 화면에서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간격이 25% 이렇게 돼 있으면 선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이 이동하면서 이루는 흔적이나 궤적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하학적인 부분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을 선이라고 한다. 여기 점이 빠바바바바박 찍혀져 있으면 그것도 선이라고 본다. 선은 길이, 위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두께나 폭은 없다. 어떤 1mm를 선으로 한다, 뭐 10mm를 선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두께나 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께를 가지면 입체가 되고 폭이 있거나 이동하면 면이 되기도 합니다. 선인데 얘가 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폭을 좀 넓게 갖고 있거나 그러면 면처럼 인식된다. 선의 주체 요소로는 운동의 속도, 운동의 강약, 운동의 방향 등이 있다는 거. 그 종류는 직선, 곡선, 절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걸 좀 더 세세하게 보면 호선, 뭐 포물선, 쌍곡선, 와선 또는 나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기적인 선, 유기적인 선 뭐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도 선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기도 하고요. 선이 갖고 있는 느낌,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 갖고 있는 느낌은 어떠한가? 직선의 종류는 뭐 수평선, 수직선, 사선, 기악선 이런 게 있고, 이 직선 중에서도 수평선은 평온한 느낌, 평화, 정지, 무한함,
정적인 느낌, 찡 정적인 느낌, 이런 수평선이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직선 중에서 수직선은 강직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존엄해 보이고 희망, 상승, 위로 상승하는 느낌, 권위, 숭고한 느낌, 뭔가 똑바로 서 있거나 이러면 되게 숭고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사선, 대각선, 사선이에요. 사선은 동적인 느낌,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사용에 따라서 강한 표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선은 생동감을 준다든지 긴장감을 준다든지 운동감, 속도감, 불안한 느낌을 디자인 컨셉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사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하학적인 선.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수치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선들, 만약에 수직 수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기하학적인 선이라고 합니다.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긴장감을 주는 게 바로 기하학적인 선이고요. 곡선으로 넘어가면 곡선은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구부러진 선은 다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곡선은 우아한 느낌, 매력적이고 복잡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성의 섬세함이나 동적인 느낌, 약간 여성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곡선적인 느낌. 그래서 여성 브랜드의 로고를 보면 일반 브랜드들에 비해서 곡선이 좀 많이 들어간 형태로 로고 심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곡선이 갖고 있는 느낌 때문에 그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곡선에는 호선, 포물선, 쌍곡선, 와선, 자유곡선, 유기적인 선이 있는데 호선은 보통 활동적인 모양, 구분선, 유연한 느낌을 만들어내고요. 포물선은 물체가 반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선, 힘의 규제, 속도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쌍곡선은 한 평면 위에서 두 정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치로 나타내는 곡선, 균형적인 아름다운 균형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쌍곡선이 간혹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선, 나선, 빙글빙글 도는 느낌, 빙글빙글 도는 게 와선 또는 나선이라고 쓰니까 어떨 때는 나선으로 표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선, 나선 용어도 같이 이게 같은 뜻이고 요거는 빙글빙글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외워두세요. 자유곡선은 여성적이고 아름답고 자연무마하고 약간 무지성한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유기적인 선은 물체의 외형에 따라 흐르는 선으로 부드럽고 자유로운 느낌. 그러니까 유기적인 선, 원을 하나 그린다고 했을 때 기하학적인 원은 정원 같은 거, 그거를 기하학적인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곡선 중에서 유기적인 원이다 하면 와 이렇게 둥글둥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표현들. 이런 곡선인데 약간 자유롭게 쓰이는 그런 것들을 유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면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선도 시험 출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매회 점선면은 꼭 하나씩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은 물질적인 평면을 뜻하며 물체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물체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평면은 두 개의 수평선과 두 개의 수직선으로 이루어지며 이동하는 선의 자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면이다. 면은 길이와 넓이는 존재하는데 두께는 없다는 거. 두께가 있으면 뭐가 돼요? 입체가 됩니다. 면은 질감, 원근감, 색으로 구분이 되고요. 공간을 구성하는 단위고 공간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가 됩니다. 공간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면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 자, 면이 소극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다. 이건 뭐냐면은 요 밑에 걸 보시면 소극적인 면은 점이 밀집해서 나타나는 면, 선이 집합돼서 나타나는 면, 그건 소극적인 면이라고 부르고요. 적극적인 면은 점이 확대돼서 면이 됐다든지 선이 이동해서 만들어내는 면이라든지 선이 두께를 좀 넓게 가져서 확대된다든지 이럴 때는 적극적인 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선도 느낌과 감정이 중요하듯이 면도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요 표가 내용이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직선하고 평면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고
곡선하고 곡면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고, 사선, 대각선하고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연결지어서 이미지로 상상하시면서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은 곱고 평활한 느낌, 간결성을 나타낸다. 수직면, 수평면, 수직선, 고결, 엄숙, 상승, 긴장, 수평은 정지, 안정감. 아까 수직선, 수평선하고 느낌 똑같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하학적인 평면은 질서가 있는 간결함, 확실, 명료, 강함, 신뢰, 안정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다. 곡면은 온화하면서 유연한 느낌, 여성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여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단곡면, 복곡면, 선직면 있는데 이것도 뭐 세세한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래도 좀 세세하게 한 부분씩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단곡면은 선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생긴 곡면, 원통면이나 원뿔면 같은 거. 원뿔면이나 원뿔면 보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회전해서 면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복곡면은 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러 면이 생긴 곡면.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선직면은 직선이 어떤 일정한 곡선 위를 운동하여 그려지는 곡면. 자,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서 각각 명칭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동적인 상태로 불안정한 표정을 주어 공간에 강한 느낌을 나타내고요. 생동감, 긴장감, 운동감, 속도감, 불안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거 대각선이 갖고 있는 느낌하고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기하곡면, 자유곡면. 기하곡면은 기하학적인 거, 자유곡면은 아까 유기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겠어요. 기하곡면은 정지 상태로 이시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자유곡면은 자유롭고 풍성한 느낌을 나타낸다. 그래서 면의 분류와 느낌, 선의 종류와 느낌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세요. 자, 입체로 넘어가면, 자, 면이 이동하면 세 개의 면이 더 생겨 하나의 입체가 된다. 면이 이동해서 이제 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면이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 하면은 이제 입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입체는 위치, 길이, 폭 다 갖고 있어요. 위치도 갖고 있고 길이도 갖고 있고 폭도 갖고 있어요. 자, 위치만 갖고 있는 애 점이었고 길이를 갖고 있는 애 아까 선, 폭을 갖고 있는 애 이제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자, 입체는 면이 어떠한 각도를 가진 2차원적인 방향으로서의 이동과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극적인 입체, 적극적인 입체 있죠. 자, 이것도 어차피 위에 있는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게 이제 형과 연결이 좀 많이 된다는 거. 소극적인 입체는 이념적인 형, 크기, 폭을 지각할 수 없는 거. 적극적인 입체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 우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하게 지각되는 것들을 적극적인 입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각 요소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는 개념 요소였었어요. 개념 요소여서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개념적으로 선으로 인식된다, 점으로 인식된다, 면으로 인식된다, 입체로 인식된다.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시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시각 요소다. 시각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명암, 빛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시험에는 이 정도의 선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사과를 볼 때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색채, 명암을 발견하고 사과의 형과 형태를 느낄 수 있고 크기도 알 수 있죠.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자, 형과 형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형은 shape이라고 부르고 형태는 form이라고 부릅니다. 자, shape는 2차원적인 걸 얘기하고요. 형태는
3차원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삼각형은 형, 쉐이프고요. 삼각뿔은 뭐예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원은 형이고 원 기둥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2차원적이냐 3차원적이냐를 구분해서 좀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은 다른 형과 구분되는 특정한 면을 말하고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평면성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선면이 연장되거나 발전, 변화하여 그 안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태는 일반적인 면적과 모양을 말하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형태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그냥 형태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 색채, 질감을 가진 입체적인 모양을 얘기하고, 형태는 색채와 더불어 물체를 인식하는 시각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형과 형태를 이렇게 좀 구분지어 놨죠. 형은 윤곽, 시각적, 평면적인 걸 얘기하고, 2차원적인 의미, 삼각형, 사각형, 원, 다각형 이런 것들 얘기한다. 형태는 크기와 색채, 이제 크기, 색채, 질감 이런 것들 3차원적인 부분, 입체적 공간적 구조의 특성으로 분석적이고 공간적이다. 자, 형태도 이념적인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가 날 수 있는데, 순수 추상 형태, 그런 걸 이념적인 형태라고 부르고요. 현실적인 형태는 자연적인 형태, 인위적인 형태, 자연에 있는 뭐 나무, 꽃 이런 것들에서 파생된 형태, 그건 현실적 형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 인위적 형태도 현실적 형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크기. 모든 형태는 크기가 있으며 이 크기는 우리가 큰 것,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크기는 측정 단위로 표현되는 비교 개념으로 길이, 폭, 깊이, 높이 등을 갖는다. 그래서 크기는 약간 상대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크다, 작다는 건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위에 따라서 그 크기를 잴 수 있다는 것까지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채. 색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항목들도 좀 많고요. 다양하게 응용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단순히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다른 분야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같이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채는 우리가 컬러라고 부르는 거죠. 뭐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빛에 의해서 나타나며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 의해서 표현된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자외선의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가시광선의 범위 380부터 780 나노미터다. 그렇지. 이 수치도 근데 이 수치가 디자인에서는 또 380에 780인데 어디서는 뭐 400에 뭐 800이다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이 기준으로 많이 나와요. 380에서 780이다. 380부터 780 나노미터다. 이런 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색은 빛이 물체에 비추어 반사되거나 분해되거나 투과되거나 굴절되거나 흡수해서 우리가 그 색을 구분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뭐 미술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과가 있는데 빛이 오면 뭐가 흡수되고 뭐가 반사되는지 따라서 우리 눈에는 얘가 빨간색 이렇게 인식된다. 뭐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반사되는 게 우리 눈에 뭐 비치는 거다. 어렸을 때 배웠던 반사, 분해, 투과, 굴절, 흡수 과학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구분된다는 거. 색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채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가 모두 갖고 있는 거. 무채색은 채도가 없는 거예요.
무채색, 채도가 없다. 그래서 명도만을 얘는 갖고 있어서 채도란 건 색채, 색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흰색, 회색, 검정색, 우리가 보통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것들, 걔가 부채색이고요. 얘를 뺀 나머지들은 모두 유채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의 삼속성 엄청 중요하죠. 색의 삼속성.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 자, 이거는 진짜 기본 상식 중에 상식, 레벨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 요게 색의 삼속성이다. 색상은 색채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다른 색과 구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고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 강함과 약함, 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채도예요. 채도. 채도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키색 아니면 저채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회색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채도는 낮다. 원색에 제일 가까울수록 순빨강, 뭐 순노랑, 파랑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채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도 좀 어려우니까 채도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톤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톤으로 뭐 디자인을 했다. 밝은색 톤, 중채도의 무슨 톤, 뭐 그레이시한, 네이비 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채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는 질감에 대한 부분. 질감은 물체의 표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시각적인 질감과 촉각적인 질감으로 나눈다. 이거 시각적인 질감은 자연스러운 기계적 장식적인 느낌이 들고요. 촉각적인 질감은 매끄럽고 거칠고 부드럽고 이런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직접적인 표현들, 그 촉각적인 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감은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명암의 효과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질감은 명도 대비나 시각적 거리감과 함께 표현되고 질감은 무게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서 디자인해서 그 질감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각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는 뭐 가죽 질감, 메탈 질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만 표현해서 대체해서 쓰이기도 하죠. 매끄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디자인 컨셉에서 만약에 섬유 유연제다 그러면 좀 매끄러운 느낌이 나야 되니까 매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질감 표현들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명암. 명암은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명도 단계로 표현이 된다. 명도 단계는 11단계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색상을 먼셀 표색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먼셀이 지정한 그 표의 색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다 쓰고 있어서 명도 단계 11단계도 이 먼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단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11단계로 만들어 쓰고 있고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중간에 명도는 뭐 중명도, 밝은 거는 고명도, 낮은 거는 저명도 이렇게 부르죠. 명암에 따라서 원근감, 중량감, 실제감 등이 표현이 된다. 이제 빛, 우리가 제일 먼저 빛이 있어야지 이런 애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빛은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 가시광선으로 나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시광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다. 빛은 물체의 반사, 투과, 굴절, 확선, 간섭 등의 성질을 갖고 있다. 빛은 입체의 표면의 질감과 색을 표현한다. 빛은 네온사인, 영화, 텔레비전, 멀티스크린 등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상관 요소를 이제 넘어갈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시각 요소를 바라봤다면 이제 시각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를 시켜야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게 이제 상관 요소예요. 자, 상관 요소란 디자인 요소들끼리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고 상관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관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상관 요소에는 방향감, 위치감, 공간감, 중량감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방향감이 생기고 위치감, 어느 디자인의 구성이나 형태, 외곽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위치감이 나타나고 공간감은 크기를 가진 형태가 공간을 형성하고 중량감, 무거워 보이는지 가벼워 보이는지 시각적인 것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가볍고 무겁고 불안정한 느낌을 든다. 만약에 이런 사각형 공간 안에 동그라미가 밑에 있게끔 그릴 수도 있고 동그라미 같은 동그라미인데 위에다가 그렸다. 그러면 얘는 무겁게 느껴지는 원이 되는 거고 얘는 좀 가볍게 느껴지는 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크기로 있고 하냐에 따라서 방향감과 위치감과 공간감, 중량감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 상관요소라고 부른다. 자, 이번에는 실제 요소로 넘어갈게요. 실제 요소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내면이 나타내는 의미성을 말한다. 실제 요소로는 어떤 디자인이 계획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표현의 문제, 기능성의 문제, 의미의 문제로 현실적인 요소를 말한다는 거. 표현, 기능, 의미를 각각 갖는다는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